어느 화요일 아침, 전국 수백만 명의 증권 계좌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정밀 타격이 지구 반대편 증시까지 단숨에 뒤흔들어버린 화요일이었습니다. 왜 가장 무서운 공포의 그날이 역설적으로 진짜 바닥이었을까요? 코스피 화면은 순식간에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향해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떨리는 손가락을 매도 버튼 위에 올린 채 얼어붙었지만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조용히, 그것도 아주 빠르게 물건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은 소보지들의 맹정한 생존 법칙과 역전의 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뉴스 알림은 자정을 막 넘긴 시각에 울렸습니다. 미군,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부 정밀 타격 완료. 딱 24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24글자가 자고 있던 수백만 개미들의 달콤한 잠을 단번에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스에서 중동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전쟁이야? 저쪽이 먼저 맞을 짓을 했잖아. 미국이 이란 건드렸다가 유가 폭등하면 자기들도 손해인데 왜 굳이 해? 당장 자기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였으니까요. 삼성전자를 6만 원대에 물타기 해놓고 이제 슬슬 오르겠거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코스피가 조금씩 꿈틀대는 차트를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니까요. 그 달콤하고 안일한 착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뒤통수가 되어 정확히 돌아온 겁니다. 에픽 퓨리. 미군이 이 작전에 공식적으로 붙인 이름은 서사적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실제로 진짜 분노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에 용기를 내서 삼성전자를 사놓고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며 잠든 선량한 개미들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6시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핵심 인물 12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90벙커를 뚫는 관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좌표 정밀도 5m 이내, 드론 편대 동시 타격, 24시간 안에 깔끔하게 종결. 전쟁이 아니라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 장면이 전 세계 TV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그 순간 아시아 선물 시장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선물 마이너스 8%, 코스피 선물 마이너스 3%, 원달러 환율 즉시 20원 급등. 전광판 숫자들이 전부 동시에 틀어지는 그 2분 동안 스마트폰을 손에 든 개미들의 엄지손가락이 새로 고친 버튼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나 어떡해요? 참전 어제 샀는데 물타기 더 하면 안 될까요? 손절 먼저예요? 아니면 존버 먼저예요? 새벽 2시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초단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점 매수였습니다. 어제 산 게 하룻밤 사이에 오늘 고점이 되어버리는 그 기막히고 잔인한 타이밍. 이게 얼마나 뼈아프고 허탈한지는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 끝에 퇴직금 일부를 난생 처음으로 주식에 넣어본 50대 가장도 그 새벽에 잠 못 이루며 뜨겁게 달아오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월급 2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모아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한 20대 청년도 똑같이 불안하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투자 경력도 다르고 투자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새벽의 떨림과 불안과 후회만큼은 모두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을 아주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가혹할이 많지 정직하게 증명해왔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휩쓸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새벽이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에 바로 전날 밤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진실을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을 정밀 타격했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 답은 전쟁이 아닌 기름 한 방울 속에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 이 단 하나의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고작 30km, 서울에서 수원까지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밥솥을 켜고 차에 시동을 걸고 공장을 가동하는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매일 이 30km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30km가 단 하루 만에 막혀버리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정밀 타격 직후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예상 가능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완전 봉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 보험사들이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줄줄이 거부하기 시작했고 선사들이 앞다투어 우회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공급이 막히는 데는 총 한 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소문과 공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유가는 이틀 만에 배럴당 105달러에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120달러, 나흘째에는 135달러. 일주일이 지나자 시장 전문가들이 배럴당 150달러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대란이라는 말이 아침 뉴스 첫 꼭지를 연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공포와 에너지 위기의 공포, 두 가지 공포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조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에너지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이 두 가지 공포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모두가 동시에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미 입장에서 왜 이중으로 잔인한지 아십니까? 주식 계좌는 폭포처럼 내려가는데 실물 가격은 그와 반대로 거침없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류비가 오르자 마트 물가가 연달아 올랐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일제히 조용히 메뉴판을 새로 바꿨습니다. 평범한 점심 한 끼에 15,000원, 가족과의 저녁 외식 한 끼에 2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월급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밥 먹고 차 끌고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돈이 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교과서 그림이 그대로 현실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50대 가장 김 씨는 그날 저녁 퇴근길 주유소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계기판 눈금이 거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가득 채우면 10만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반만 넣을까?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오를 것 같으니 그냥 가득 채울까? 가득 채우자니 10만 원이 아깝고 반만 넣자니 매일 더 오를 것 같고 그 짧은 주유소 앞 찰나의 고민 속에 지금 이 경제 위기의 본질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자산시장의 공포와 실물 물가의 폭등이 동시에 평범한 한 사람의 지갑을 앞뒤로 짓누르는 그 상황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성장은 멈추고 물가는 오르는 어느 방향으로 봐도 출구가 없는 가장 잔인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잔인한 상황이 50대 가장뿐 아니라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오른 수백만 직장인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잔인한 공식 안에 반전의 열쇠가 은밀히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알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일까요? 그 맹혹하고 치밀한 답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50분 증권사 앱 알림이 전국 수백만 명의 스마트폰에 동시에 울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10분 후 개장합니다. 그 평범한 알림 소리가 그날만큼은 유난히 무겁고 느리게 들렸습니다. 주말 내내 뉴스는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이란 봉쇄, 유가 폭등, 원달러 환율 급등. 개미들은 하루 종일 새로 고침을 반복하며 사물지수를 확인하고 해외 증시 마감 가격을 확인하고 전문가 유튜브를 이 채널 저 채널 돌려봤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손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꿈에서도 주가 차트가 보였다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절어 불안한 주말을 버텨낸 개미들이 화요일 아침 드디어 진짜 전장을 마주한 겁니다. 왜 화요일이냐고요? 월요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이틀치 공포가 단 하루 만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이 이틀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공포를 한 번에 모두 토해내는 날이었습니다. 9시 정각 코스피 개장 벨이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3.8%, 삼성전자 마이너스 4.2%, SK하이닉스 마이너스 5.6%, 현대차 마이너스 3.9%. 화면이 온통 파란색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어디를 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빨간색인 종목을 찾아보면 방산주, 딱 거기뿐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져야만 오르는 주식이 오르는 날, 이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장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개미들의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손절해야 하나, 아니면 물타야 하나. 이 단순한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절하면 지금 당장 손실이 확정됩니다. 물타기를 하면 더 떨어질 경우 손실이 2배가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답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는 사이 차트는 조용하고 냉정하게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5분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반대 매매였습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날 아침 그 반대 매매 물량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개인이 공포에 팔고 반대 매매가 강제로 팔고 외국인 일부도 팔고 3중 매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코스피는 10시를 넘기며 마이너스 4%를 뚫었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선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조용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던지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묵묵히 받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화면 한쪽 구석에 뜬 그 숫자는 미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떨며 팔아치우는 물건을 누군가는 정확히 그 가격에 조용히 받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역설이 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의 지난 60일이 어떤 냉혹한 계획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반드시 이해해야 했습니다.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쇼핑이었을까요? 트럼프가 취임한 지 딱 60일째 되던 날 이란 정밀 타격이 실행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60일 동안 트럼프는 전 세계 자원 지도를 조용히 누가 봐도 모르게 치밀하게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주가 차트만 들여다보는 사이에 말입니다. 시작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취임 20일차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2차 제재를 전격 발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 기업까지 동시에 제재하는 전례 없는 초강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약 60만 배럴. 이 물량이 시장에서 갑자기 사라지면서 전 세계 공급에 작지 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로 동시에 미국 텍사스와 알래스카의 셰일 시추허가를 역대 최대 규모로 풀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공급을 막으면서
그 빈자리를 미국산으로 채우는 정교한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세계 기름 시장의 수도꼭지를 미국이 직접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알아챈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점부터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그때 코스피 차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린란드였습니다. 취임 35일차 트럼프는 그린란드와의 히토리 공동개발 협약을 조용히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대 미개발 히토리 매장지로 꼽히는 그린란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인 히토리를 사실상 중국에 의존해온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습니다. 개미들은 이 뉴스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단순한 외교 뉴스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독점을 향한 선제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협약 하나가 향후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차의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국이면서 동시에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리튬 벨트의 서쪽 끝에 걸쳐있는 나라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이자 앞으로 20년을 좌우할 자원 패권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중동 원유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 자원 경쟁에서 중국을 한 발 밀어내는 이중 효과를 노린 매목한 계산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린란드, 그리고 마지막 이란까지 이 세 점을 순서대로 이으면 하나의 선명한 직선이 나옵니다. 미국의 글로벌 자원 독점 로드맵, 바로 그것입니다. 트럼프의 61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자원 지도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증시는 바닥을 찍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한 순간 개미들의 눈에서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면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건 처음부터 미국의 자원 쇼핑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전쟁 위기를 외치는 동안 트럼프는 조용히 영수증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에 흔들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사이에 거대 자본은 이미 다음 판의 승자 종목을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잠 못 이루며 새로 고침을 두드리는 그 밤에 누군가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이미 입력돼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번 작전에는 처음부터 그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손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전쟁이 2년, 3년 이어지면 어떡하나? 이란이 반격하면 중동 전체가 불붙는 거 아닌가?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면 진짜 세계대전이 되는 거 아닌가? 이 불안이 투매를 만들고 투매가 바닥을 더 깊게 파고 공포가 공포를 낳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포는 사실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상상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무력화하면서 전례 없는 작전을 하나 더 조용히 병행했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사용하는 기도 앱을 해킹한 겁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예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켜는 그 앱. 이 앱이 수집하는 위치 데이터를 역추적해 이란 군사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파악하고 동시에 현역 군인들의 개인 스마트폰으로 항복 권유 메시지를 직접 발송했습니다. 당신의 지휘부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총 한 발 없이 알고리즘과 위성 데이터와 심리전만으로 전선을 무너뜨리는 21세기형 전쟁의 교과서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정밀 해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 해체는 오래 걸릴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작전 방식이 전쟁의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목적이 아니라 심리적 항복이 목적인 전쟁. 이런 전쟁은 길게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스위치를 빨리 꺼야 할 이유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5월 금리 인하, 연준 의장 교체, 지지율 방어. 빠른 종결은 트럼프에게도 시장에게도 버티는 개미에게도 이익이었습니다. 전쟁을 질질 끌었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트럼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 모든 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증시 하락 기간은 22일,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증시 반등까지 걸린 시간은 3주,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충돌 이후 코스피 회복까지 걸린 시간은 18일. 숫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밀 타격형 군사작전은 길어야 4주 안에 반전이 왔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팔면 반드시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맹정한 패턴에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품에 넣은 순간 개미들에게 드디어 존버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막연한 감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검증한 냉정한 데이터였습니다. 4주. 그것이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할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공포는 단기였고 바닥은 지금이었으며 반전의 신호는 이미 차트 한 구석에서 조용하고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건 외국인 기관들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나쁠 것 같다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이 현실로 확정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오히려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치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아온 시장의 법칙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공식 선언한 바로 그날 다우존스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모두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때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이 바닥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격이 극대화된 그 주 이후 증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2004년 이란 핵 위기, 2006년 레바논 전쟁, 2011년 아랍의 봄, 어느 사건이든 불확실성이 거치고 사건이 현실로 확정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무서워서 팔면 항상 틀렸고 무서운데 버텼으면 항상 옳았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공포는 전쟁이 실제로 터진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시장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막연한 공포는 현실 공포보다 무겁고 더 오래가고 더 많은 투매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사건이 현실로 확정되면 시장은 재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기관 자본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확정된 순간부터 돈은 이미 방향을 바꿉니다. 개미들이 두려워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찰나의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 신호는 아주 정직하게 나타났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4%를 기록하던 바로 그날 오전 외국인은 주요 대형주를 수천억 원어치 묵묵히 담아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하락 구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바로 그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 상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개미들이 새로 고침을 두드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기관은 이미 매수 주문을 차분히 넣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울면서 던질 때 기관은 조용히 받는다. 이 맹혹하고 가혹하게 반복되는 진실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진실을 미리 아는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50배 가장도, 20배 청년도, 퇴직금을 넣은 그 개미도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개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잠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버티는 것, 매도 버튼을 스스로 잠가버리는 것, 공포가 극대화된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잠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버티는 것이 전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락을 지탱할 새로운 근거가 수면 아래서 이미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기름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지도가 지구 반대편 알래스카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집이냐 배 만드는 집이냐, 이 질문 하나가 2026년 3월 이후 포트폴리오의 판을 완전히 갈라쌌습니다. 같은 에너지 위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잃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벌었습니다. 그 차이는 뉴스를 어디까지 읽었느냐에 있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유가 폭등, 정유주 수혜를 외쳤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회사가 돈을 번다는 단순한 공식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판에서 벌어지는 일의 겉면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구조적으로는 틀린 답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보내겠다는 계획,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루트의 탄생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중동이 불타도 미국발 액화 천연가스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 한국, 중국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중동의 에너지를 볼모로 잡혀있던 아시아 국가들이 처음으로 진짜 대안 루트를 손에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의 목줄을 잡혀있던 구조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국의 조선사들이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를 운반하는 배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을 견디는 특수 단열 탱크를 탑재한 선박, 설계도를 가져도 만들 수 없고 돈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고난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LNG 운반선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조선사의 글로벌 LNG 선박 수주 점유율은 전 세계의 70%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 가스를 아시아에 팔려면 반드시 한국 조선소가 만든 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말고는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지구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뽕이 아닙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한국 조선주는 다른 방향을 향해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구조를 읽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재미들이 정유주를 던질 조선주를 차분히 담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그 대전환의 핵심 수혜자는 기름을 정제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기름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구시대 수혜주와 신시대 수혜주가 한 번에 교체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조선사, 해양 플랜트 관련 기업들이 조용히 그리고 가파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0대 가장 김씨는 이 흐름을 이해한 날 밤 조용히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정유주 매도,
조선주 매수. 단 6글자였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뉴스 뒤에 숨어있는 맥락을 읽는 눈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소보지에게 5월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3월의 눈물이 5월의 소익으로 바뀌는 결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3월에 무너진 계좌들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었습니다. 3월의 그 화요일로부터 정확히 6주가 지난 5월 첫째 주, 연준은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시장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발표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플러스 2.3%, 이튿날은 플러스 1.8%, 그 다음 주에는 조선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6주 전과 똑같은 화면인데 색깔만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던 그 화면이 붉게 타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딱 6주였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 그림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월에 이란을 치고 모든 악재를 한꺼번에 쏟아낸 뒤 5월 금리 인하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빅픽처. 이런 사태는 전쟁이 아니라 시장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공포를 이용해 약한 손을 털어내고 강한 손이 저점에서 담도록 설계된 판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구조를 알았다면 팔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그 공포 속에서 조용히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격차가 수익의 격차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 판 위에서 끝까지 버텨낸 소고지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손가락이 떨렸지만 매도 버튼을 끝내 누르지 않은 사람들, 퇴직금 일부가 녹아내리는 화면을 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락을 건 사람들, 사주의 데이터를 믿고 구조를 읽고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5월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당당한 수혜자가 됐습니다. 50배 가장 김씨의 계좌는 5월 둘째 주에 3월 고점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조선주 덕분에 플러스 12%로 올랐었습니다. 생애 첫 익절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조용히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플러스야. 그 짧은 문자 하나에 3월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의 500만 원짜리 계좌는 5월에 620만 원이 됐습니다. 1년치 적금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단 2달 만에 났습니다. 청년은 그날 투자일기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서울 때 팔지 말 것. 이것이 소보지의 승리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될 때 감이 아닌 데이터를 믿고 버티는 것.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그 뒤의 구조를 읽는 것. 전쟁 뒤에 숨은 자원 쇼핑을 먼저 보는 것. 소보지는 작지만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3월의 피눈물을 5월의 달콤한 이절로 바꾼 소보지의 무기였습니다. 전쟁은 뉴스에 팔고 공포는 차트에 살아. 딱 4주만 버티면 호르무즈 해협보다 넓은 수익의 길이 열립니다.